원코트를 처리하시면은 대부분의 양분을 완효적으로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코트 같이 NPK와 미량 요소가 모두 한 번에 공급이 된다면은 이런 기량 작용에 걱정 없이 언제나 작물들이 원하는 만큼 고른 양분 흡수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작물 친화적인 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복 복합 비료로서 그 한 개의 입자 이내에 질소,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망간, 철분, 아연, 구리, 붕소, 황 등 대부분의 미량 요소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 단립자 복합 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코트를 처리하시면은 대부분의 양분을 완효적으로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코트는 원래 이름이 원코트 6M으로서 180일, 6개월 정도 비료기가 지속이 됩니다. 초반 30일 정도의 40%가 나오면서 미끄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남은 5개월 동안 나머지 60%의 비료가 이제 용출이 되면서 추비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미끄럼 줄 때 원코트를 한번 주시면은 추비를 생략하거나 추비 횟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효성 비료의 이제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의 양분이 모두 빠져나오게 되면은 깨구려 같은 껍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것들이 분해되는 기작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비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피복 물질을 채택을 했고요. 이제 토양 안에 피복 물질들이 남아 있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피복 물질의 결합 부위를 공격하면서 부스러기로 바스라지게 되고, 이렇게 바스라진 부스러기들이 완전히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무기물로 분해되면서 완전히 자연적인 물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어떤 곰팡이들의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복합 비료를 쓰신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타리 치실 때 전체적으로 시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뚜둑을 형성하실 때 뚜둑 위에 선상으로 시비하신 다음에 뚜둑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뚜둑을 만들고 작물을 심기 전에 뿌리 밑에 파구 처리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구 처리를 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심는 부위 밑에 비료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흙을 약간 덮어주고 그 위에 그 모종을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뿌리와 비료가 직접 닿을 경우 그 일시적인 염류 장애로 인해서 이제 비해가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흙을 약간 덮어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물을 먼저 심은 다음에 흙 위에 이제 비료를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료기는 문제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토양 중에 이제 비료가 위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리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코트 제품 자체가 그 장기적인 용출을 보장함으로써 그 추비까지 생략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토양 흙 위에 비료를 올려놓는 것으로도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료를 터트려 보면은 이렇게 양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표면에 비료를 올려놓고 쓰시더라도 양분들은 문제없이 용출이 되어서 식물체 내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농가의 편의에 맞게 사용을 하셔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관주형 비료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관주형 비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밑거름이나 웃거름을 굉장히 다회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번 이제 관주형 비료를 녹이고 이제 밀어 넣어주고 녹이고 밀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원코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6개월간 용출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두둑을 만든다거나 바짝만 할 때 비료를 한 번만 뿌려주시면은 추비용 관주용 비료를 밀어 넣어주는 횟수를 굉장히 크게 줄여주거나 내지는 생육이나 날씨가 되게 좋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들을 생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파프리카 같은 연속 착과 작물의 경우에는 모든 양분들이 생육 시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히 과체류 작물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칼륨질의 흡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원코트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함량에 거의 준할 만큼 칼륨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수확하는 파프리카나 고추, 토마토 이런 류의 작물에는 특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미토는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그 중에 트립토판은 옥신, 메티오닌은 에틸렌, 라이신은 사이토키닌의 합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미톤이 흡수가 되면 식물체 필수 아미노산들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미톤은 그 자체로 콩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성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접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지방산 대사, 식물 호르몬 생합성, 그리고 엽록소 합성 보조, 이제 그리고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 악조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뿌리 생장 억제, 줄기의 신장이라든가 잎의 엽색이 불량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개화가 늦어진다거나 특히 올해같이 햇빛이 되게 부족할 경우에는 웃자라는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미톤의 어떤 비타민 B의 효과라든가 아미노산의 직접적인 공급이 이런 환경 악조건에 의한 생리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